오늘은 특수상대성 이론 2편 하도록 하겠습니다. 움직이면 상대의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거리 단축, 그러니까 시간 지연과 거리 단축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만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면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으로 관측된다라는 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핵심 내용입니다.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이면 상대방의 시간이, 내가 봤을 때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그 상대방이 봤을 때도 그 상대방이 봤을 때 그의 상대방은 내가 되니까 그 상대방의 반대의 상대방인 나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서로가 상대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것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대 이제 버스를 보겠습니다. 파란 버스와 노란 버스가 있습니다. 이 이제 그 시간 지연 효과를 할 때 빛시계를 사용하게 되는데, 빛시계를 파란 버스의 밑바닥에서 천정까지 빛시계를 쏠 것입니다. 이 빛시계를 파란 버스에서 바라봤을 때, 노란 버스에서 바라봤을 때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떻게 궤적이 흐르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버스는 이제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노란 버스는 가로수 앞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 이해되겠습니다. 파란 버스 내부에서 봤을 때는 빛시계는 밑에서부터 천장까지 똑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으로 관측이 될 것이고요. 노란 버스에서 봤을 때는 파란 버스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진행 방향에 따라 가지고 바닥에서 천정으로 이렇게 도달하는 것으로 관측이 될 겁니다. 이게 사선으로 가는 거죠. 직선으로 가고. 그러니까 안에서 봤을 때 이만큼 거리를 갔지만 밖에서 봤을 때 이만큼 거리를 간 것이죠. 여기에서 한 가지 가정을 하는 거죠. 빛의 속도는 누가 관측하더라도 동일한 속도다 라는 그런 이제 그걸 가정을 합니다. 그 가정을 해서 나온 수식이 세상을 설명하는데 틀림없이 정확하게 설명한다면 그 가정이 맞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파란 버스에서 가령 요 짧은 거리를 갔고, 노란 버스에서 봤을 때는 이 이제 먼 거리를 간 거죠. 요게 가령 1초 걸렸다면 밖에서 봤을 때는 2초가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측정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빛은 동일한 시간 내에 동일한 거리를 가는 거니까, 같은 속도로 간다는 게 그런 의미니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거리를 간다. 그러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거리를 갔는데 시간이 더 많이 소요됐다. 그래서 노란 버스에서 봤을 때는 2초 걸렸어. 천장까지. 노란 버스에서 자기가 차고 있는 시계로 측정했을 때. 그런데 파란 버스에서 파란 버스에 타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1초 걸렸는 걸 이제 이렇게 관측되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노란 버스에서 봤을 때 나는 2초 걸렸는데 저쪽은 1초밖에 안 걸렸네. 움직이는 저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이렇게 관측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또 다른 상황인데요. 상황은 같습니다. 상황 같은데 그 빛시계를 노란 버스에서 쏘는 상황을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파란 버스는 진행하고 있고요. 노란 버스는 마찬가지로 정지해 있는 것이고요. 이때 에, 파란 버스를 정지해 있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노란 버스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빛시계는 마찬가지로 밑에서부터 쭉 쏘는데 노란 버스에서는 직선으로 가고, 파란 버스에서 봤을 때는 자기로부터 점점 멀어진 노란 버스 청정으로 이렇게 궤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광속은 동일한 속도로 움직이니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거리를 가는 거죠. 노란 버스에서는 1초 걸렸는데 밖에서 봤을 때는 파란 버스에서 봤을 때 2초가 소요됐네, 걸렸네. 그래서 파란 버스에서 봤을 때는
자기는 2초 걸렸는데 노란 버스는 1초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실제로는 그 노란 버스가 정지해 있고 파란 버스가 이쪽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파란 버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는 정지해 있고 노란 버스가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실제적으로는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파란 버스에서 봤을 때는 노란 버스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움직이는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이렇게 관측이 되는 것입니다. 저 상황을 그 수식으로서 느리게 흐른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지 정확하게 수식으로 예, 유도해내는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엄청난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론임에 비해서 유도하는 과정은 대단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요것을 유도해 보면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을 어떻게 그 우리가 수식으로 유도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고 그 내용이 쉬우니까 간단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밖에서 봤을 때는 사선으로 가고 빛이 그 버스 안에서 봤을 때는 직선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진행 거리가 되고 버스의 진행 거리. 그러면 이게 직각 삼각형이 나타나는데 직각 삼각형의 그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R과 R0, VDT 요 간의 관계를 식을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빗변의 길이를 R로 두고 버스 내부에서 봤을 때 길이는 R0 그리고 요거는 V라는 속도로 델타 T 초만큼 갔으니까 V 델타 T에 대한 거리 해서 요 수식이 이제 형성이 되고요. 근데 R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R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강속이죠. 강속의 속도로 바깥에서 봤을 때 특정한 시간이니까 델타 T의 제곱. 그리고 C 안에서 봤을 때 노란 버스 안에서 봤을 때 강속의 R0는 강속 곱하기 자기 자신이 측정한 델타 T 제로의 제곱 더하기 밑변의 V 델타 T 제곱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서 델타 T 제로라고 하는 것은 T 제로가 붙은 것은 고유 시간인데요.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요 빛시계가 위치한 곳에 그 시간 흘러가는 시간 그것을 고유 시간이라고 하고 델타 T 제로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델타 T하고 델타 T 제로의 관계를 우리가 유도해 보고 싶으니까 델타 T 제로를 이쪽으로 여기다 두고 델타 T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C 델타 T의 제곱 마이너스 V 델타 T의 제곱은 C 델타 T 제로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C로 나눠주고 요 C 제곱으로 나눠주겠습니다. 여기가 C가 제곱이 되니까 C 제곱으로 나눠주면 여기 이제 C 제곱이 없어지고 여기에는 V 나누기 C 갈로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에도 C가 있으니까 C 제곱이 있으니까 C 제곱이 없어지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 델타 T 제곱 양쪽에 델타 T 제곱이 있으니까 이것을 빼서 이제 나타내면 1 마이너스 V 나누기 C 제곱은 델타 T 제로의 제곱이 되고요. 이것을 양변을 서로 이제 바꿔 쓰겠습니다. 델타 T 제로의 제곱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여기에서 루트를 씌우면 양쪽에 루트를 씌우게 되면 제곱이 날아가고 여기에서도 요 제곱이 날아가고 요것은 루트로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렇게 되면 식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걸 갖다가 요 부분을 감마라고 하는데요. 요 부분을 감마라고 하는데 요것을 이제 이항시키면 이 식이 다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 요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나타나고 요 그 1, 요 값을 갖다가 우리는 통상적으로 감마라고 합니다. 요것을 이제 수식을 잠깐 살펴보면 이 델타 t 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빛시계가 있는 곳, 빛시계 측정이 일어나는 곳에 흘러가는 시간이죠. 흘러가는 시간은 바깥에서 본 시간에 비해 가지고 루트 요 곱해증만큼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으로, 더 적게 흐르는 곳으로, 시간 지연이 일어나는 곳으로 이렇게 관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4초 걸렸는데 가령 예를 들면 안쪽에서는 2초 걸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A가 봤을 때 노란 버스 타고 있는 A가 봤을 때는 천장까지 도착 2초 걸렸어. 그런데 바깥쪽에 4초 걸렸어. 근데 밖에서 봤을 때 4초가 그 경과가 있는데 안에서는 움직이고 있는 어, 노란 버스 입장에서는 2초 걸렸기 때문에 시간 지연이라기 하기도 하고 이것을 갖다가 4초가 흘러갔을 때 이거 1초의 간격이 이렇다고 하면 2초가 흐르면서 이것이 팽창한 것처럼 느껴져서 이걸 갖다가 시간 팽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움직이는 것과 정지한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어, 노란 버스가 가로수 앞에서 정지해 있는 것으로 봤는데 파란 버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노란 버스가 에, 파란 버스 자신은 정지해 있고 노란 버스가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간택된다고 했는데요. 그 움직이는 것과 정지한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만약에 정지한 버스가 가로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지구 지표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정지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구 지표면은 가만히 정지해 있을까요? 지구는 예, 하루에 한 바퀴 자전을 하죠. 자전을 해서 이를 갖다가 시간으로 따지게 되면 1600km 정도의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년을 주기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는데 이거를 시간으로 따지면 10만 킬로가 넘는 속도로 공전을 하는 것이고 이 태양은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해서 그 공전을 하게 되는데 공전 주기가 2억 5천만 년에 한 바퀴 돕니다. 이걸 갖다가 시속으로 따지면 78만 킬로에 해당되는 엄청난 속도로 우리가 은하 중심을 공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은하는 그대로 있느냐? 우리 은하는 은하들 사이가 서로 멀어지고 우주는 빛의 속도로 그 팽창한다고 하죠. 빅뱅부터 팽창 중이다.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지한 것이라는 것, 움직이는 것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길이 수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성 사이의 길이 수축인데요. 이런 사항을 한번 보죠. 파란 행성이 있고 노란 행성이 있고요. 그 사이에 B가 위치한 행성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이를 로켓을 탄 A가 V라는 속도로 지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나가면서 A 로켓에서 B시계를 바닥에서 천장으로 쏩니다. 이런 이제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 B에서 본 이 행성 사이 거리가 L0입니다. L0가 이제 고유 길이라고 하는데 이 고유 길이는 측정하는 곳, 측정하는 그 사이의 거리를 정지한 위치에서 정지한 사람이 봤을 때 그 길이를 L0 고유 길이라고 하고 빛이 그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빛시계가 측정하는 곳에서 그 시간을 고유 시간이라고 하죠. 이게 고유 시간이 되고요. 이랬을 때 B가 봤을 때는 정지했을 때 측정한 거리 L0는 여기에서 로켓이 지나가더라도 이 L0는 변화가 없겠죠. 이 기본 어떤 길이가 될 것이고 그랬을 때
A가 지나가면서 이 거리를 쟀을 때 얼마로 측정될 것이냐. 이제 그것이 관건이 되는데요.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BC객 A가 이제 측정할 때는 에, 자기 창가의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깥을 봤을 때 파란 행성이 눈에 보였어. 여기부터 측정을 하기 시작해서 노란 행성이 눈에 보일 때까지 그때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하는 것이죠. 시간 곱하기 V를 하면 이 거리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고요. 그것을 좀 상세히 보면 A 입장에서는 여기서 시작해서 노란색의 행성이 올 때까지 요게 비치기가 지나간 거리를 R0라고 하고요. 그런데 그 로켓 A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지만 자기는 정지해 있고 행성들이 이쪽으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관측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요 L의 길이는 요 속도 곱하기 R0라는 그 빛이 지나간 거리 곱하기 나누기 강속을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델타 T0 여기서 소요된 시간이 나오겠죠. 요 이제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B 입장에서는 어, B 입장에서는 그 로켓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 BC계의 궤적은 R이 되는 거죠. R이 되고요. 그래서 L0, B가 본 L0는 V 곱하기 R, 빛의 궤적 나누기 강속 C 해가지고 이때는 V 곱하기 델타 T, B가 특정한 시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앞에 그림을 좀 더 확대해서 봤는데요. 에, 파란 행성에서 시작해서 노란 행성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델타 T0가 되고 요 행성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그렇게 관측이 되니까 앞에처럼 L은 V 곱하기 R0 나누기 C 해가지고 V 델타 T0 이렇게 나오고요. 빛 광선이 측정되는 곳에 경과되는 시간을 고유시간이라고 하죠. 고유시간이라고 하고 다음에는 B의 입장에서 B는 이 행성들 사이에서 정지한 입장에서 측정한 길이 이거 L0로 하는데 이게 고유 길이라고 하고요. 이 고유 길이가 L0고 여기서 빛의 궤적은 이제 사선으로 가고 그래서 V 곱하기 R 나누기 시 해가지고 VDT B 입장에서 경과한 시간이 되겠죠. 여기에서 두 입장에서 식을 정리해 보면 L0는 VDT가 되고요. V 델타 T죠. 이거는 델타 T는 앞에서 움직이면 시간이 흐르는 지연되는 효과를 그대로 입력을 대입을 해서 집어넣으면 V 델타 T0 감마값이 되고요. 여기에서 V 델타 T0가 뭐죠? V 델타 T0가 A 입장에서 측정한 거리가 L인데 L은 V 델타 T0죠. V 델타 T0를 L로 이제 치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L0와 L의 관계가 생성되고요.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되고요. 이걸 다시 이제 요 감마 값이죠. 감마를 곱해주게 되면 L은 L0에서 요 이제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움직이면서 측정한 거리는 L0 고유 길이에 비해 가지고 요 그 루트에 곱해진 것만큼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길이 수축에서 로켓의 길이 수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켓이 앞에 사온 것 같이 로켓이 이렇게 지나갈 때 실제 로켓을 타고 있는 A가 로켓의 길이를 측정했을 때 A는 로켓과 동일하게 움직이니까 측정하는 자하고 측정 대상이 정지해 있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때의 길이를 L0 고유 길이라고 한다고 했죠. L0고
B가 봤을 때 로켓의 길이는 B 입장에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B시계를 쏩니다. B시계를 에, 로켓이 앞부분이 딱 보였을 때 B시계를 쏘기 시작해서 끝까지 요것이 그 끝머리가 보일 때까지의 B시계가 지나간 거리, 예, 거리 나누기 강속을 하게 되면 그 시간이 되겠죠. 경과한 시간이 되죠. 그 경과한 시간을 델타 t 제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A 입장에서는 이, 이 바깥 그 시계가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 빛의 궤적은 요 사선이 되고요. 이렇게 돼서 L0는 V 곱하기 빛의 궤적 R 나누기 C 해가지고 V 델타 T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측정하는 그 위치니까 L은 V 곱하기 이 속도 R0 나누기 C 해가지고 V 델타 T0 이렇게 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관적으로 보더라도 어, A가 자기 로켓을 길이를 쟀을 때 A 길이가 L0인데 L0에는 사선에 해당되는 그 시간이 경과되는 거고, B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바로 위로 이제 쏘아야 되니까 시간이 여기에 또 짧은 것을 알 수가 있죠. B의 입장에서 L이 L0에 비해서 짧게 측정된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그 A 입장과 B 입장을 좀 더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빛은 사선으로 움직이게 되고, 그래서 L0라는 거는 V 사선으로 움직인 R 나누기 C 해가지고 V 델타 T. B 입장에서는 빛은 똑바로 올라가니까 요 거리는 R0가 되고요. V 곱하기 R0 나누기 C 해가지고 V 델타 T0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식에서 나온 값을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0는 V 델타 T고요. V 델타 T 값을 요것도 시간에 관한 지연 효과를 대입을 하게 되면 V 델타 T0 감마 값이 되죠. 요것을 같이 쓰게 되면 이렇게 되고요. 요걸 다시 감마의 값으로 나눠주게 되면 L은 L0 곱하기 루트 이제 이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가 봤을 때의 길이는 그 고유 길이에 비해 가지고 짧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시간 지연 길이 단축 효과를 우리가 이제 측정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한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온 입자라고 있는데, 미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주 바깥에서 있는 파동 행태에 되는 우주선 파동이 이 대기권의 대기와 부딪히면서 입자가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진 입자 중에 하나가 미온이라는 입자가 있습니다. 미온이라는 입자는 입자로 만들어져서 수명은 2.2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가 되면 사라지고, 속도는 빛의 속도에 비해서 0.998 정도의 이제 그 속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 두 개를 곱하면 이동 거리가 나오는데 약 600m 거리를 이동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10,000m에 육박하는 대기권을 통과해서 여기서 지표면에서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이 관측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관측이 될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온 입장에서는 미온은 정지되어 있고 우리 지구가 자기한토록 빠른 속도로 다가오는 것으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미온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이 거리가 아까 공식 구한 것처럼 짧아졌네 해가지고 이 10,000m가 633m 정도로 관측이 되는 것이죠. 여기가 이제 그 감마분의 1이죠. 이게 감마분의 1이고 감마가 15.8이니까 여기서 나눠주는 형태로 되고요. 그 600m 정도의 미온 입장에서는 이 10,000m가 600m 정도로 관측이 되는 것이고요.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구는 정지했지만 미온이 빠른 속도로 오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은 시간이 느려진다는 거죠. 미온이 2.2 마이크로 세컨드로 정도의 이제 소멸되지만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구의 속도는 15.8 감마 값을 곱해준 34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의 어떤 미온이 생존해 있다. 그렇게 이제 관측돼서 그렇게 이런 그 효과에 의해서 미온이 지표면에서 관측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되어지는 그런 현상인데요. 동시성의 상대성이라는 겁니다. 열차가 있는데 열차 중간에서 열차 앞과 뒤로 빛을 동시에 쐈을 때 열차 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시간에 동시에 열차 앞과 뒤에 빛이 도착하는 것으로 관측이 됩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보게 되면 열차가 앞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뒤쪽에 먼저 빛이 도착하고 앞쪽은 나중에 도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현상인데 안에서 봤을 때는 동시라는 것이 밖에서 봤을 때는 동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동시라는 것도 상대적이다. 누구나 딱 똑같이 동시에 보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도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 결론으로 말하자면 특수상대성 이론이 밝혀낸 것,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누가 보아도 누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움직이면서 보아도 어떤 빠른 속도로 움직이든 느린 속도로 움직이든 아니면 정지해 있든 어떤 누가 보아도 빛의 속도가 일정하게 관측되도록 시간과 공간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변한다는 것은 시간이 일어나고 거리가 수축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가 일정하게 관측되도록 다른 모든 것들이 바뀐다. 이것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밝혀낸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